자, 기장 김 기자님이 또 하나 갖고 온 아이템이 우리나라 거리에는 왜 수입차가 많을까? 예. 김 기자 시선해보는 수입 차량 분석. 이거 제 밑에 난 건 제가 아닌데 어쨌건 뭐 우리나라 예. 거리에 왜 수입차가 많을까? 왜 우리나라 지금 뭐 어렵다 하는데 수입차는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많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입차가 많으면 수입차라고 하면은 뭐 이제 1억 이상 차로 합시다. 1억 이상 하는 거 어떠세요? 그럼 캠리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냥 1억 원 이상 차량 독일 3사 뭐 이런 정도의 고급 차량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보다 차 시장이 대충 미국이 1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끔 때로 간혹 꽤 자주 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팔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 최고급 차량 1억 이상 차량은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1억 원 이상 차량 2015년 기준입니다. 1억 원 이상 차량이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1억 원 이상 차들이 법인 등록 전체 차 중에 법인 차량이 1억 원 이상 전체 차량 중에서 법인 차량이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대충 그래도 한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50%? 몇 %예요? 저는 한 70, 80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3억 원 이상 차량, 진짜 슈퍼카는 어떨까요? 그럼 거의 다 법인 아닐까요? 한 90% 이상.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1억 원 이상 차량이든 뭐 3억 원 이상 차량이든 우리나라는 법인 등록하면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고 사실상 세금 낼 거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아마 미국 기준이 그랬을 거예요. 3천만 원을 제한을 걸어놔요. 차량. 법인 차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은 그냥 다 내야 돼. 3천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네가 비싼 차 3억을 타든 뭐 10억을 타든 그건 네 자유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의 나라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데 용도에 따라 뭐 트럭만 된다거나 솔직히 슈퍼카 이 무슨 뭐 람보르기니가 법인에 왜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 없죠. 그게 왜 필요해요?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기꾼들 보면은 스베누도 또 취재하신 분으로서 사기꾼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사기꾼들은 차를 좋아해요. 좀 과한 차를 탄다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희진 씨 같은 경우 청담동 주식부자 제가 기사를 무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 그 부가티로 유명해졌잖아요. 차량. 그 차량으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차량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법인에 등록해 놓으면은 뭐 정치인 아들들 뭐 다 어디 뭐 같은 회사에 뭐 법인 차량 다 등록해 놓고 그거 타고 다닌다 뭐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 뭐 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저 무슨 아파차 회사에서 뭐 등록해 뭐 그 차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이제 허세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허세를 만들고 그거에 기준이 맞춰지니까 더 높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차량을 타도 되는 사람은 1억 뭐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꾸 허세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예전에 2015년에 그 법안을 냈더라고요. 이걸 3천만 원까지 하자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는 나라에서. 그렇죠. OECD 표준 이런 거. 왜 그거는 안 따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법안을 냈어요. 근데 뭐 되지 않았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누군가 다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충분히 그러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아주 고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바로 법인 차량에서 3천만 원만 너네 한다 그러면은 누구는 막 몇백 1년에 몇백씩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결사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국민적 분노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는 분노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쓰면은 발산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에너지가 있죠. 분노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분노가 에너지로 좋은 쪽으로. 저 무척 분노했습니다. 박근혜 때. 근데 친문이라는 거. 친문인데. 조심성 있게 가자는 거죠. 조심성 있게.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 R8, R8이라고 해야 되나요? R8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법인. 뭐 어떤 슈퍼카 이게 목록 봤거든요. 법인세 등록이 어떻게 돼 있나, 법인 등록 어떻게 됐나. 뭐 어떤 건 막 거의 100%예요. 뭐 어떤 몇 대 없는 차량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이게 이 나라 돈을 빼먹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거에 분노를 좀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그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예. 그러면 세금 낼 바에 이 차 타면 그렇죠. 세금을 좀 덜 내고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예. 그것만큼의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만약에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5천에서 7천 정도를 합의 보고 일단은 그 이상은 네 돈 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솔직히 5천에서 7천도 과합니다. 뭐 영업하는데 뭐 그냥 뭐 아반떼, 뭐 XD. 그랜저는 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들이? 홀 사장님 차는 그랜저인 걸로. 아니요. 제가 타는 건 3천만 원 넘는데. 아 그래요? 3,700? 예. 아마 회사 차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괜찮잖아요. 근데 막 3억, 뭐 5억 이거를 우리가 다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3천만 원 스타트를 해야. 예. 5천만 원대 사회적 합의를 봐서 그래도 중형차급 정도는 법인차로 타게는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슈퍼카는 안 된다는 거는 동의가 일단 될 거예요. 쉽게. 1억 넘는 거 법인차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 1억 넘는 것도 법인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 원까지의 한도를 준다는 거죠. 세제 한도. 그게 저는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야 이게 국민적인 분노가 나오면 자 그러면 어쨌든 합의를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은 자유한국 쪽에서는 그래 한 1억까지는 해주자. 안 된다 3천 그러면은 뭐 5천에서 쇼 보자. 7천에서 쇼 보자. 뭐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슈퍼카는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특이하게 제가 말한 그 법안을 낸 사람이 자한당이에요. 자한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자한당에서 묻혔네. 당내에서 뭐 묻히지 않았을까 이거?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그건 잘. 당내에서 묻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당내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사 소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회사 매출도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리고 이게 소규모 점포들이 특히 소규모 점포인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알짜 분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진짜 차 좋은 거 끌고 다녀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BMW가 회사차로 3대인가? 근데 BMW 벤츠로 해가지고 3대인가 되는데 그거 다 직원들 타고 다니라고 줘요. 좋은 회장이네요. BMW를요? 좋은 것도 그러니까 회사 나갈 때 그러니까 영업하러 나갈 때 꿀리지 말라고. 꿀리지 말라고. 좋은 회사. 캐슬 저분은 자신도 사업용으로 6대 차가 있다. 와. 여기 다 독일 3사입니까? 다 미지라고. 다 미지예요. 다 미지죠. 일 때문에 쓰는 것들이면. 일 때문에 쓰는 것들이면 뭐. 근데 저것도 있어요.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흔한 말로 좀 약간 얕보질 않아요. 영업을 하러 가도 야반떼를 끌고 왔을 때랑 저 사람이 BMW 끌고 왔을 때랑 얕보는 게 좀 틀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종목마다 다르고요. 종목마다 좀 틀린 건 맞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화가 이런 법인에 등록해놓고 그러니까 너 그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될 수 있는 회사니까 이게 되면서 그런 인식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일본 가보잖아요. 일본 진짜 세단도 흔치 않습니다. 정차들 작은 차들 미국 가도 미국은 좀 이상한 차를 좀 거기 선호하긴 하지만 대금 막 우리나라처럼 막 세단을 좋아하는 나라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단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잘못은 아닌데 저는 그게 일단은 자꾸 막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지 않나 저 이런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도로에서 솔직히 슈퍼카 달릴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영업용으로 부적합해요 그거는. 뭐 3천 뭐 5천만 원 그 고급차 정도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과속 방지턱이 많아가지고요. 슈퍼카 같은 거 달리기 다 긁혀요. 그러니까요. 저 자유로 가지 않는 이상 힘들고 아는 형이 그 외제차 그 고치는 카센터를 원래 카센터를 하는데 외제차를 많이 고치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벤틀리가 나가니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3m가 비더래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나가니까 좌우로 6m가 비더래요.
저거 좀 과장입니다. 아니요, 근데 롤스로이스 차 지나가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지나가는데 좌우로 3m는 없어요. 진짜로. 제가 그 옆에 한번 람보르기니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뭐 엄청 막 이 거리가 막 가깝진 않아요. 대신에 진짜 다 봐요. 그 뭐 강남 그 신사동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대낮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이렇게 가는지 보는데 와와 막 이러니까 막 다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벤틀리를 또 타고 왔는데 그거는 막 오히려 네가 벤틀리면 다야 막 빵빵 뭐 이러고 막. 근데 그런 차들을 운전하면은 좋은 점이 깜빡이 켜면 다 차선 변경할 때 다 해줘요. 잘 비켜준다. 그 있잖아요. 왜 뭐 이거 끼어들기 할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절대 공격 운전 아주 간격을 아주 달라붙어서 절대 안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들은 살짝 긁히면 쌍방이라도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지나가야지.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거를 슈퍼카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건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세수의 낭비인 거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에 필요한 거를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를 해줘서 니네들이 돈 버는데 번 돈에 쓴 돈 해가지고 이제 남는 돈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쓴 돈에 이거를 포함시키는 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할 수 있는 걸 과하게 써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환기시킬까요? 저는 이렇게 요즘 보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어젠가요? 택시 탔는데 이 솔직히 고령이신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좀 난폭도 아니고 운전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왜냐면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요. 피곤하죠. 진짜 브레이크를 넘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어지럽고 멀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게 또 저 이런 거 보면 꼭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그럼 보면은 90 이상 된 택시 기사들도 있어요. 90 이상. 이거는 솔직히 타면은 90% 사망 확률. 이거는 좀 무리겠죠. 이건 무리수인데 어쨌건 90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좀 제한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좀 도로 위에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시는 건 좀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상식 아닐까요? 그 일본이 이미 그게 문제가 좀 돼서 근데 그거를 강제로 면허를 회수하는 거는 노인들 표가 너무 많아서 노인이라고 무시하냐 이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줘요. 지금 그러면서 70 넘으면서 이제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운전에서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여러 국가에서 혜택을 줄 테니 이제는 운전 그만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계속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시 면허 같은 경우도 택시 면허는 시험을 갱신하는 거를 좀 그러니까 면허 갱신에 대해서 좀 더 빡빡하게 하고 면허 갱신 폭을 몇 세 이상이면은 더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촘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면허 반납했을 때 이런저런 혜택들 양쪽으로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고령화사에 넘어가면서 노인들의 그 운전으로 교통사고 노인이 운전해서 나오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70 이상, 80 이상도 많고 90 이상까지 있다는 거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근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자기 차가 뭐 세제 혜택을 받네 마네 이런 거는 택시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네 마네 이런 거는 되게 고관여 계층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정말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런 건 진짜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양쪽으로 정책을 잘 써야 되죠. 왜냐면 약간 복잡한 부분인데 실제로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택시를 부르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택시를 부르면 그 지역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어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월 말이 되면 그 예산이 다 떨어지면 돈을 다 내고 뭐 그렇게 쓰는 제도들도 있고 그러면 뭐 면허를 반납을 하면 콜택시를 불러서 택시비는 뭐 어디 얼마까지는
택시가 무료가 아니라 얼마만 내면 되고 아니면 뭐 몇 %만 내면 할인을 해주거나 그래서 뭐 희망 택시, 행복 택시 뭐 이름 붙여가지고 노인들이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자체나 정부가 택시회사한테 메꿔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점점점 넘겨야죠.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하철 내려가고 뭐하고 이런 것도 이제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택시를 좀 활용하는 걸로 하는 게 비용을 좀 쓰고 정부가 그 아까 말씀하신 떼법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택시 운전 면허가 있고 거기도 자신 고관여 계층이 있는데도 우버나 뭐 다 에어비앤비나 다 그냥 하잖아요. 새로운 산업이고 이게 분명히 미래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판단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훈훈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그런 고관여시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타다라는 서비스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뭐 우버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거의 짭이죠. 똑같아요. 그냥 타보면 뭐 비슷해요. 근데 거의 약간 더 고급 우버인데 그 우버 솔직히 그게 이재용 창업자가 무슨 우리나라 4차 산업 어쩌고 뭐 그런 거 맡았는데 그분이 차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언론에 이 할 수 있는 공중전을 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가 다 국토부에서 다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단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인표라고 하든 뭐 택시표라고 하든 그런 사람들의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나. 좀 그것도 맞죠. 또 근데 그 사람들 막 택시 오히려 파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뭐 그러니까는 제가 제 스스로 내린 진단 중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눈치를 너무 본다. 그런 사람들 언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언론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시위를 하면 그런 것들을 막 해주고 민심이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쫄아서 갈 거면 좀 그런 거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갈 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지지율 많이 까먹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찌 때문은 아니고요. 찌도 있죠. 이재명 가지고 싸우는 것도 저는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에 득될 건 없다. 이렇게까지 난리 부르스 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약간 공감을 했다면 저도 찌신가요? 어쨌건 근데 저도 약간 어차피 그거는 정신병원 문제가 거의 제일 커서 그걸로 거의 그게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분노의 시대로 넘어가서 그리고 저는 그 극렬 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많이 까먹을 거다. 그래요?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저 문재인 좋아하는데 극렬 문파들이 극과 극이 통한다고 태극기 부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태극기 부대요. 뭐 태극기 부대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너무 그러니까 팬하고 그 스타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고 전 보는 사람이라 저도 그런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을 안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살아온 길을 보면. 근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영역이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그건 근데 뭐 인간 문재인으로서는 사실상 깔 게 없는 인간이긴 하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까면 아주 지랄 발광을 하니까. 그런 어떤 갑자기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막 무슨 경찰이 이렇게 막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게 또 그 어떤 행자부 장관이 어쨌건 관할에 있으니까 무슨 뭐 김부겸 장관이라든가 혹은 그 윗선 뭐 청와대에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이런 추측 막 그런 어떤 손가혁 쪽에 이런 맞나요? 손가혁 그쪽에 막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요. 뭐 일단은 어쨌든 극렬 문파들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게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니까 이재명을 만약에 축출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까?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되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사형선고를 낼 뭐 그런 이미 벌써 손절 왜 안 하냐고 이해찬 엄청 깐단 말이에요. 이해찬을 좀 두둔했다가 그거 됐거든요. 근데 이해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왜냐면 당원 당규에 나온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했었던 거를 막 그러면 김수현은 박수현이었나요? 김수현. 박수현은 뭐 누구는 그거는 민주당이 똥볼 찬 거고 이걸 했다고 이것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당 대표가 하는 거지. 그거를 넘어가서 월권을 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분노의 시대다. 그러니까 타겟 잡으면 말해서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지금 거기다 심력을 소모할 때가 아닌데 엉뚱한 거에 지금 심력을 소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극렬문파 뭐 이재명 가면 너 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좀 예산 좀 제때 처리하고 민생 좀 챙겨야 되고 뭐 법안 만들고 이거 처리하기 바빠야 되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당원들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깔려면 솔직히 국회의원들 자체를 까야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못마땅한 사람들의 스탠스를 보면 이재명 털듯이 다른 애들 털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재명 이렇게 터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터냐? 지금 문제 있고 의혹이 있고 얘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게 이미 나온 사안들이 뻔히 보이는데 얘네들은 왜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장자연을 이렇게 털어봤어 봐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권성동하고 무슨 염동열. 이거 왜 아직까지도 있고 자한당 매크로 나왔는데 이거는 왜 아직도 자한당 매크로는 지금 드루킹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건데 이거는 왜 조사를 안 하고 아무 얘기가 없느냐. 이재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트위터에 쓴 거 가지고 얘가 김혜경이냐 이재명이냐가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이냐. 중요하긴 하죠. 저 친문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한당 매크로는 어디 간 건가. 드루킹 가지고 특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라는 좋은 또 정치인 한 명을 잃었고 그리고 드루킹은 또 노회찬한테 돈을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돈을 준 게 아니고 뭐 차를 줬다. 마시는 차 그걸 줬다고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드루킹이 진짜 정신병이 있다고 막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노회찬 의원도 어쩌면 그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 지가 말해서 그러고 인정이 되고 자기가 그걸 노회찬 의원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 차를 줬다 이게 오히려 더 조롱같이 그런 느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루킹도 짜증나는데 자한당 매크로가 지금 여당이 지금 자한당 매크로 건드려봐야 협조가 안 되고 자한당 매크로 건드리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하는 거는 국민들이 지선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그 자한당 매크로도 생각을 안 하니까 매크로지만 이번에 저거 있잖아요. 저거 공기업 채용 비리. 채용 비리. 그거 국정조사하고 하자니까 그러면 이제 딱 거슬러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권성동하고 염동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맞자 해서 받아줬잖아요 국조를. 그걸 같이 딱 하자니까 또 자한당 또 와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김성태 대표가 여기서부터 일정을 기자 딱 인터뷰 하는데 합의 봤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랑 강원랜드. 근데 강원랜드 조사하는 게 권성동, 염동열 그 이후부터 조사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건 개소리야. 혼수성태하고 바뀌는 게 그나마 한국당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20% 지지율 넘어갔잖아요. 김성태 의원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봐요. 아니 뭐가 커요 그거.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싸워서 얻어낸 게 너무 많아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일부 지지자들의 얘기지 어쨌건 중도 한 50%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30%를 제외하고 여기서 그 사람들까지는 못 끌어들이죠. 를 끌어들이는 게 결국은 어떤 이 지금의 정치에서 다음에 선거에 승리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그 40%를 자꾸 등 돌리게 만드는. 그건 맞죠. 근데 10%에서 20%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거는 김성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참 그거 참 뭐 잠깐. 왜냐면은 10%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게 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가 있다고 해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바꾸면 되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해주고 주고 있는 애를 어쨌든 지지자들 10%에서 20%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죠. 이미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이성태, 김성태 너무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너무 전투력이 약하다고 봐요. 야, 근데 뭐 내줄 거를 다 내주면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얻는 게 없나요? 저는 얻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저도 없는 게 없다고 봐요. 그 LCK식 메타도 아니고 줄 건 다 주면서 어떻게 이겨요? 줄 건 다 주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드루킹을 얻어낸 거가 저는 되게 컸다고 봐요. 저 진짜 들어 누워서 특검이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얻어내는 방식이 특검으로 가는 게 보통 검찰의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면 이거 검찰이 너무 봐주기식이다. 이거 특검 가야 된다. 이게 보통의 순서고 감사원의 감사가 못 믿겠다. 국정조사 하자. 이게 순서인데 검찰의 조사가 나오기 전에 특검 따내고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조를 따내요. 이거는 민주당이 못한 거고 자유한국당이 잘한 거라고 봐야죠. 그냥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냥 둘 다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를? 그냥 뭐 그 무슨 강원랜드 거기 그 범죄도 그렇고 범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 그 뭐죠? 채용비리도 다 아니 뭐 옛날 거 다 진짜 다 캐고 이제 그 시대와 결별하라는 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기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파내서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한테 자꾸 안 좋은 생각 감정이 드는 거죠 저는. 답답하긴 하죠. 그분의 어떤 그 말과 그러니까 최근에 김성태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워딩만 보면 굉장히 말이 맞아요. 근데 누가 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좀 정신 차렸나요? 그게 아니라 김성태 입에서 나올 수는 없죠. 이게 좀만 돌아가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석 자리 이제 각 민정수석 뭐 이런 자리 있는 분들이 뭔가 밀어붙여야 된다 밀어붙이질 않아요. 그냥 국회에서 되기만을 빌어 시행령으로 해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계속 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음주운전 나오고 뭐 뭐죠 그 감찰반이 뭐 전화해서 뭐 이거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뭐 민정수석 사퇴해야 한다 이러고 뭐 어수선한 것 같긴 해요 좀. 그렇죠. 좀. 그것도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오히려 음주운전을 그냥 혼자 타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같이 타고 있었다. 그 완전 만취에 뭐 1.0 이상, 0.1 이상 만취에 그렇게 타고 있었다는 거는 좀 그냥 요즘 세대, 그러니까 청와대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놀랍긴 해요. 요즘 세대, 시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운전대를 잡냐 당연히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뒤에 타서 같이 가는 게 좀 왜 저랬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건 맞죠. 제가 하는 사람들 봤는데 해본 사람이 잘해요. 계속 한 번 해서 안 걸렸다. 야 이번에도 안 걸릴 거야.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고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모가지 났잖아요. 근데 그 진짜 한 번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진짜 한 번 제대로 걸리면은 좀 진짜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뭐 어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디 어디 가드레일 같은 거 들이받고 혼자 그냥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정신 차려야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꼭 사고가 나서야 정신 차리거든요. 자,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 뭐 이런 거까지 해봤는데 일단은 수입차에 대한 어떤 화제는 저도 생각 못했었어요. 수입차. 저는 왜냐면 그 사기꾼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들이 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제가 또 이게 뭐 사기꾼이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네 배 아파서 그렇지. 네 통장에 잔고 1억이나 있냐. 맨날 뭐 왔고 박살난 놈이 무슨 강남 아레나 가봤냐 뭐 이런 자꾸 이러니까 저를 공격하지 마 해도 돼요.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 관심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이 병역 혜택의 봉사활동의 심층 분석 기사는 먹힐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장현수는 조작으로 걸린 거지만 안 걸리고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내야 된다.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일단은 어그로가 좀 많이 끌고 반문으로 어그로를 더 끄세요. 그 다음에 이걸 딱 터뜨려서 괜찮은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인가 약간 아닌가 피할 식별이 안 되도록 어그로를 더 끌고 일단은 정치인들도 정치 거물로 성장하려면 어그로를 막 끌잖아요. 막 센 놈 건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지금 제일 좋은 카드예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 더 박근혜가 되게 미워져요. 진짜 너무 싫어져요 막. 그러면 박근혜를 찬양해 보세요. 아니 찬양이 안 돼요 저는. 박근혜를 단 한 순간도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를 찬양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유튜브의 지금 대세는 가짜 뉴스를 좋아하시는 노인네들이에요. 이분들이 일단은 섭외를 해야 돼. 나의 구독자로 섭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러니까 제가 그 박근혜를 진짜 더 싫어지게 되는 게 박근혜가 뭐 비대위원장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후에 공천에 계속 관여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천에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이 한국당 뭐 이런 의원들이 진짜 왜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하면 19대 20대 선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이상한 사람을 너무 많이 심어놔서 한국 정치가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방향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뭐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많이 망가뜨리는 이유가 크죠. 지금도 유치원 3법 보세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면면이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립학교법으로 불똥이 튈 확률이 매우 높은 법안이거든요. 매우 높죠. 나경원, 그 다음에 뭐 홍문종, 장제원 사학 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엄청 많아요.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학 대대손손 사학 부자들이 워낙 많아서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이걸로 근데 이거 들여다 보니까 사립학교법도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길을 쓰고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이게 국민적인 분노가 여기에 완전 쏠려 있는 걸 알면서도 유치원 손을 들어줘?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 자살행위인데도 그걸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득권 뭐 지키기 뻔히 보이죠 이거는. 밥그릇 깨지기 싫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하고 MB와 박근혜 시절에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들을 공과 과를 과를 따질 수 있다라고 보면 공이 안 보여요 그 둘은. 사소한 걸 막 찾아보려고 해도. 이명박은 MB 때는 시장 때 뭐 버스 전동차로니 환승 뭐 이런 것들 뭐 잘했다. 이것까지는 뭔가 찾을 수 있는데 대통령 때는 못 찾겠어. 뭘 잘했는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게 뭔지 뭐 찾기가 좀 어려워요. 뭐 굳이 뭐 찾아보면 저는 진짜 박근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뭐 노인연금 좀 고령연금. 노인연금. 우리나라가 그 고령의 그 뭐죠? 그거 진짜 빈자 가난한 비율이 진짜 너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거의 뭐 내전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에 약간 언발의 오줌누기라도 그 돈이라도 주면은 뭐 또 민주당이 하자 그랬으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지 않았나 뭐 몰라요. MB 때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평도 포탄 떨어졌을 때 그 공군기가 출동을 했다 그래요. 공군기가 출동을 했는데 타격을 하려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우리나라 그 타격할 그 황해도 타격을 하려고 하면 그 유엔사 저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해서 들어왔는데 김관진이야. 그 다음 장관이. 뭘 못해요? 타격을 그때 당시 이
무슨 장관이었는데 이시성 그 가진 국방부 장관인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막았대요. 그러니까 포격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대응 사격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황해도를 전투기로 폭격을 하려고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타격을 하려고까지는 했대요. 거기까지는 저 그건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 거라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카더라 아니에요? 너무 카더라 같은데 그거. 그게 쏘지를 못한대요. 쏘지를 못한대요. 쏘지를 못했다.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그래서 잘리고 들어온 장관이 김관진이라고. 뭐 박근혜 때는 좀 노인들 표로 당선돼서 그런가. 그럼 그쪽을 좀 아니 아까 누가 민주당 했다 그러는데 그게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무슨 4대 중증 질환은 거의 보험 처리해주는 것도 박근혜 공약이고 그런 쪽은 박근혜 대선 공약이랑 문재인 대선 공약이랑 똑같았어요. 점점 뭐 이쪽 저쪽 막 섞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건 그냥 그때 했으면 제가 박근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 박근혜 진짜 싫어요. 저보다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뭐 민주당 얘기, 문재인 얘기도 뭐 이재명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뭐 이 3부에서는 이제 철도 이야기 좀 했고 그다음에 수입차가 왜 우리나라 많으냐 1억 이상의 고급 수입차들이 많은 이유는 법인으로 비용 처리가 100%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